안녕하세요. 유저들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 시사 이슈를 재미있고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 시사원 라이브. 저는 이하나고요. 저는 정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4월 10일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이 되는 날이고요. 내일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 바로 내일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또 되는 날입니다. 네, 우리 민족의 숭고하고 위대한 역사가 다시 쓰여진 날인 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 모셨죠? 예,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출생이고요.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까지 함께 가지고 계시네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저 여러분. 네. 자, 의원님 프로필에서 눈에 띄는 게요. 공인회계사, 네, 세무사예요. 네. 어떻게 갑자기 정치계로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정말 그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보통 정치는 좀 무모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세무사나 회계사 같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답이 안 나오는 영역 아닙니까? 네. 사실은 제가 회계사로서는 작은 성공을 이루었는데요. 그 성공의 비결이 뭐냐면 회계사 같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성의 영역에 있다가 사실 무모한 영역에 정치를 뛰어들게 된 거는 사실 특별한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계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09년까지 회계사 생활을 한 20년 정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회계사로서 이제 한 20여 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네. 상당한 성과도 이루어냈는데 그렇지만 제가 마음속에는 이제 보통의 시민이었던 거죠. 그냥 한 사람의 가장이었고 그다음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네. 회계법인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2009년 5월 23일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9년 5월 23일. 네. 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이었어요. 그 토요일 날 새벽이었거든요. 네. 22일 날도 그냥 금요일이니까 불금을 보냈죠. 네. 예, 술에 만취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23일 날 아침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학번이 80년대 학번인데요. 네. 네. 그때 이제 민주화와 관련된 것이 가장 큰 화두였어요. 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사실 사회생활 준비를 위해서 또는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네.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 네. 스펙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때는 가장 큰 관심사가 사실 민주화 네. 또는 데모 이런 시대였던 거였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그냥 생활인으로 한 20년 동안을 쭉 살아왔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제가 좋아하고 상당히 지지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청와대에서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 여러 가지 수사받고 있는 내용들을 쭉 살피다 보니까 혹시 정권 재창출도 못했고 네. 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네. 약간의 원망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 던지는 돌에 혹시 내가 또 작은 돌멩이 같이 던졌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서구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5월 31일 날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하는 날이거든요. 네. 일이 좀 바빠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31일 날이 서울시청 앞에서 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회사 사람들한테 내가 노제는 한번 참석해야 될 것 같다. 마음이 무거우니까. 네. 그래서 결제는 다녀와서 오후에 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검정 넥타이, 그러니까 노란 넥타이에 네. 검정 옷을 입고 사실 시청 앞에를 갔는데요. 네. 그 노제를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는 연거차에 손을 올려본 것이 제 생애에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가깝게 접했던 순간이거든요. 기억도 많이 남겠네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을 미디어를 통해서 봤지 실질적인 가까운 근거리에서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마음이 많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뭐 네. 분노, 또 미안함, 네. 그다음에 뭐 어떤 서러움, 네. 그다음에 어떤 각성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원래 오후에 인천에 내려가서 결제를 하기로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음 날이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 말대로 사실 멘붕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말 중에서 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힘. 네. 그런 말이 막연하게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을 너무 생활인으로만 살아왔고 경제인으로만 살아왔지 한 사람의 시민으로는 못 살아왔던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삶의 지경을 조금 넓혔습니다. 네. 그래서 그전까지는 소상공인들이라든가 기업인들 그리고 회계감사를 받을 만한 역량 있는 중견기업들을 상대로
쭉 삶의 궤적을 가져왔었는데 네. 그 이후부터는 어릴 때의 꿈이었던 사실 문화, 예술 이런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리고 이제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밥도 사고 막걸리도 사고 또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후원자가 돼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사실은 시민으로서의 각성이 일어났던 일이 2009년 5월 23일과 노제가 있었던 네. 5월 31일이다. 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네. 오랜 시민운동가였던 박원순이 등장해서 네.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는 이제 정치와 시민이 구별되는 게 아니구나. 정치와 삶이 구별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리고 정치에 희망을 둘 때도 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시민운동, 또 민주화운동, 예. 노동운동을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네. 네.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 즈음에 우리 민주당에서 민주통합당이라는 것을 발족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벌어지게 예,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선거인단을 국민들한테서 그대로 뽑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 활동을 전혀 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픈 프라이머리를 기대하고 2012년 1월 3일 날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 동네 네. 우리 지금은 미추홀구인데요. 네. 인천 예. 남구 예. 용현동을 기반으로 해서 19대 총선에 네. 무모하게 뛰어들게 됩니다. 와. 전혀 회계사답지 않죠. 그게 아마 정치하는 계기가 예. 되었던 자, 2018 지방선거 유세 현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노래 실력으로 굉장히 호평받은 걸로 알려짐과 네. 동시에 유튜브에서도 꽤 조회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노래를 직접 저희가 들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신호를 보내볼까요? 네. 의원님 노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한번 틀어주세요. 주세요! 어머니 서글 피우시던 모습 날이 새면 만나일까 멀고 먼 고향 너무 그리워 적소리가 우리의 심장 보롱치게 하리니 조국을 향한 그리운 마음 은혜의 뜨겁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보는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 해본다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들이 의도로 하늘이시여 지켜주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야. 와. 와, 진짜 중간에 막 자네 BJ 해볼 생각 없나? 그게 저한테 하는 말인가요? 네. 아이고, 국회의원 네. 노래 처음 들어본다. 네. 사실은- 와, 높은 음까지 깔끔한 예. 고음 처리. 야. 야, 이렇게 저 사실 시사 방송하면서 이런 채팅창 처음 봐요. 자, 한 달 뒤면 5.18 민주화 기념일입니다. 5.18이 민주주의의 뿌리로서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채팅창에서도 아까 들어오셨지만 5.18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일단은 개정 법률안 내용부터 소개를 하면서 5.18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 아프리카 TV 유저들 나이를 생각을 하면 아마 네. 5.18을
경험해본 친구들이 아마 예. 없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보다 예, 예. 아프리카 TV 그럼요. 유저의 나이가 다양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5.18은 1980년에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80년대 이제 중후반에 대학을 다녔는데 예. 네. 그때 이제 대학 가서 처음 느꼈던 사실은 경험은 뭐냐면 5.18 사진이었어요. 네. 고등학교까지 전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가 예.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학을 예.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나라 군인이 자행했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사실은 정말 슬픈 그걸 그 단어로 사건. 고르기도 애매할 참, 정도로 예, 굉장히 그럴 수 끔찍한 없죠. 일이었죠. 네, 예, 예. 그 사진을 보면서 굉장한 좀 충격도를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은 그 영상을 만들고 찍었던 힌츠페터라고 하는 독일인 기자가 있습니다. 그 분이 5.18의 참상과 그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예. 네. 그래서 5.18의 그 진상이 국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었기 때문에 네. 5.18이 있고 난 이후에 7년 있다가 6월 항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직선제를 이끌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것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외국인 힌츠페터라고 하는 네. 독일인 기자분입니다. 예. 최근 그- 영화로도 그렇죠. 택시형 예. 전사라는 그렇죠. 영화에서 1000만 명이 넘었죠. 예, 물론 우리가 영화를 보고 뭐 그분을 기념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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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힌츠페터라고 하는 분이 미쳤던 우리 광주의 민주화 운동을 알렸던 그 역할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실 때 광주에 묻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우리 광주의 5.18 민주 묘역에 그분을 안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5.18 민주화 운동 네. 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때 희생자이거나 아니면 부상자, 네. 후유증을 앓았던 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의 피해자들만 아. 묻힐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네. 이분은 외국인으로서 사실 실질적인 피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에 큰 공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민주화 묘역에는 안장될 수 없다 보니까 네. 제가 법을 발의를 했던 것은 그것이죠.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5.18 우리 민주화 운동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은 거기에 안장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보상에 관한 법률 두 가지 법안을 그 근거를 만들어준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네, 공헌한 네, 자에 한해서 한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민심을 통해서 높은 지지를 얻었고 또 응원을 힘입어서 출범한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가장 높게 지지를 받고 평가를 받는 부분이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는 탈권위적인 모습, 소통하는 모습이잖아요. 네네네.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난 출범 2년 동안 이건 잘 됐다, 이건 좀 그렇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우리 이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나 다가가서 같이 셀카 찍을 수 있는 정도의 권위를 내려놓으셨어요. 아마 여러 가지 물론 경호하는 분들은 아주 힘드실 거예요. 네, 힘들죠. 네, 그냥 막 다니시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문재인 대통령님을 행사장에서 여러 번 보았는데 네. 정말 스스럼 없이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있고 전에 정치하는 사람도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던 분들이 대통령께서 직접 우리 시민들 또 청년들 학생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모습 정치가 이제는 권위적이지 않은 그리고 국민하고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 이제 청원글을 20만 명 이상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거. 네. 뭐 그런 부분 관련된 것은 권위를 내려놓고 국민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마 촛불을 통해 가지고서 정권 교체를 이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세는 계속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민족 100년의 꿈은 뭐가 있을까요? 한반도 평화 통일,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뭐 통일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통일은 좀 더 뒤의 네.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에 의한 지배를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인식을 깨기 전까지는 통일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네. 올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 막대한 통일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것은 우리 민족의 꿈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남북 평화의 기틀과 희망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 그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뭐 공수처 문제 얘기 나오고 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집권 정당이 그 권력 기관에 사실 이용하는 거가 더 관심이 있겠죠. 우리 흔히 말하는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네. 이런 데를 정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거나 아니면 권력의 신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버리고 공수처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도 통제할 수 있고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특권을 내려놓는 공정사회로 지향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예, 공정사회. 예. 이제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영역에서 얘기될 수가 있겠죠. 정치 권력도 사실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독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경제도 한쪽으로 쏠리게 되게 되면 양극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정사회를 만드는 기틀을 해나간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5월 10일 날 취임했고 오늘자로 딱 23개월 됐어요. 네. 어떤 성과를 얼마 안 나타내기에는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우리가 70년 동안 압축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네. 사실은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정사회로의 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어떤 인식 전환에 사실은 출발을 시작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개정안을 좀 통과시킨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대한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직접 발의를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지금 모니터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네. 일단 이 내용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그 대한교육에 관한 법률은 제정안이에요. 없던 법안을 제가 만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대한학교에 관한 법률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제일 합의를 이뤄내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교육에 대한 자녀 문제라는 네. 것 네. 아닐까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모든 자녀가 그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내 자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성장했던 것은 교육열 때문에 성장했다는 거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이 교육열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애들 공부 잘하게 만드는 거였죠. 네. 그래서 학교 교육으로 안 되면 사교육도 하게 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12년 동안의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과정이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은 좋은 대학으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갖는 것으로 쭉 가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더 이상 한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교육의 다른 개념입니다. 공교육이라고 하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까지 우리가 공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거기에 유치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공교육은 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가게 되는데요. 지금 공교육의 최고는 뭐냐면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네. 대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획일적으로 방향 잡혀가고 있는 공교육과 다른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 그 네. 사람들을 대한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매년 몇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 학교 아니더라도 네. 학교 밖 청소년이 약 40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당한 부분이 대한학교를 통해서 네.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 학교는 학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도 아니라고 해요. 네. 학생도 아니고요. 네. 물론 재정 지원도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는 공교육을 적응 못해서 대안학교를 간 아이도 일부 있지만 네. 대부분은 획일화되어 있는 공교육에서 벗어나서 네.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원해서 예. 가는 것이 대안학교다. 이렇게 좀 서설을 얘기했는데요. 예. 이 법은 뭐냐? 이 아이들에게 법적인 지위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법적인 지위. 예. 다양성도 추구하고 네. 그러면서 법적 지위도 주기 그 위해서. 법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그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생이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이에요. 네. 이 친구들은 학생증이 없다 보니까 청소년증을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냐면 학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다 보니까 부가세 과세 대상이에요. 예.
우리 학원도 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거든요. 네. 여기는 학교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학교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 벌칙을 받게 돼요. 예. 그리고 벌금도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고 이제는 성장 일변도에서 공정 경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교육도 입시 위주의 획일화로 갈 것이 아니고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원하는 아이들 네. 그런 아이들에게도 법적인 지위를 줘야 된다. 예. 제가 원하는 게 예. 그겁니다. 예. 너무 좋은 그 배경을 이미 다 설명을 해주셨네요. 이제 의원님께서 공인회계사 출신이신데 네, 네. 회계제도의 핵심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네.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 그때 고생했죠. 예. 이 개정의 어떤 안의 핵심은 예. 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는 10위권 안에 든다 그래요. 네. 또 3만 불 이상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고 네. 5천만 명을 가지고 있는 7번째 나라이거든요.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경제 대국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 알차 보이는데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회계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네. 기업이 만들어서 성과 평가하고 재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이 네. 회계가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네. 62개국 중에서 62번째를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낮죠.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나라가 이러한 경제의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네.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투명성만큼은 이렇게 나쁜가? 네. 회계 투명성이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식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왜? 기업이 투명 회계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회계 투명성이 왜 이렇게 낮은가? 네. 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계사의 독립성을 높여주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러면 회계사의 독립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이죠. 변호사님들은 클라이언트의 법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한테 고용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네. 네. 우리 회계사는요, 돈은 기업한테 받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안 돼요. 네. 우리 회계사를 약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CPA라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Certified Public Accountant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 퍼블릭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되고 있는 건 독립성이에요. 네. 돈은 기업한테 받지만 우리가 내는 회계 감사 보고서는 퍼블릭이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회계사가 아니고 공익을 공인 위한 회계사. 회계사인 것이죠. 네. 공인 회계사가 아니라 공익 회계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랄까 대등한 위치에서 네. 회계 감사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 측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장 기업만큼은 이 의뢰 위치를 동등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기업이 회계 감사인하고 계약을 할 때 6년간은 자유롭게 계약을 하게 만들고 6년간 자유롭게 계약을 하고 나면 반드시 3년간은 금융위원회에서 회계 감사인을 지정해 줄 수 있게끔. 그러면 어떤 거를 감소시킬 수 있냐면 계약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를 고용해주는 클라이언트의 말을 좀 덜 들을 수가 있겠죠. 네. 그것을 획기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상장 기업을 주기적으로 금융감독원이 감사 계약을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법이 이번에 만들어졌어요. 한 20여 명의 의원들이 다 법안을 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조율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우리 간단한 법 하나도 그렇죠. 한 사람이 법을 내도 사실 여야 전체가 합의를 해야 법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야에서 우리 의원들 20명 가까이가 법안을 냈는데 네. 이걸 한꺼번에 다 조정해가지고서 낸 것은 기적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오늘 의원님 어떠셨어요? 예.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게 지나갔네요. 네. 확실히 제가 말이 많네요. 우리 오늘 10분 형님이라고. 네. 다음에 한번 5분으로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출연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불러주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럼요. 네, 와주시면- 시간을 1시간 더 편성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 어떠셨어요? 예, 오늘 너무 좋았고요. 네. 저는 대한민국을 진짜 제도로 바꿔가는 정말 정치인 분을 뵌 것 같아서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예. 예. 이 채팅창에서 투머치 토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정치인이요 예. 말이 많으면 그만큼
책임질 일도 많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운 정치인을 모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사원 라이브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님과 함께 2시간 넘게 꽉 채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방송 봐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회차에 더 특별한 분을 모시기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이 또 계실까? 멋진 분, 또 우리 의정을 위해 애쓰시는 분, 여러분과 소통하실 분 모셔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하나였고요. 정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